저는 소개받았듯이 세림원예연구소에서 원예 활동을 하고 있고 원예 치료사라고 불려요. 제가 저를 소개할 때 치료는 못하는 치료사예요 그렇게 말을 해요. 제가 치료하러 다닌다곤 하지만 저도 잘 치료 안 되는데 누굴 치료하겠어요. 같이 놀다 보면 시간을 나누고 그러다 보면 뭔가 즐거움이 생기고 그런 즐거움이 생기는 근원에는 식물이 있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제가 대전에 이사 온 지 한 10년쯤 됐어요. 그 전에 다른 지방에 살다가 남편이 직장을 대전으로 옮겨오면서 대전에 오게 됐는데 그때 친구들도 없죠. 아는 사람도 없고 친척도 없고요. 아이들은 이미 쑥 컸기 때문에 학교 가서 새로운 엄마들을 만나기도 힘들었어요. 그래서 식물을 좀 원래 좋아했어요. 식물을 키우는 게 좀 있을까? 집에 베란다에 키우고 있는 식물들을 어떻게 하면 좀 잘 키울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 식물 키우는 거 강연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길 찾아가게 된 거예요. 대전 여성인력개발센터 YWC에 있더라고요. 찾아갔는데 세상에 식물 관리가 아니고요. 꽃꽂이였어요. 꽃꽂이. 저는 꽃을 잘라본 적이 없어요. 왜 예쁜 꽃을 잘라요? 예쁘게 크는 걸 보는 게 더 좋지. 그런데 꽃꽂이를 하게 돼서요. 아, 이거 고민을 좀 하다가 기왕 시작했으니까 한번 해보자. 그러고 배우게 됐어요. 거의 한 3년쯤 배웠어요. 또 이상하게 시험은 좋아서 시험만 보면 합격하는 거 있죠. 이걸 어쩌나. 배운 지 3개월 만에 저는 시험에 합격했어요.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하는 화훼장식 기능사라는 시험이 있는데 저랑 같이 배우던 사람들은 막 2, 3년씩 배워서 너무 잘했는데 그 사람들 다 떨어지고 저하고 청주 사는 아가씨하고 둘만 붙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원예 치료사로 화분도 만들고 뭐 이런 식물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그러고 있어요. 식물 키우는 거 배우러 갔는데 꽃꽂이 하고 있으니 제가 얼마나 어리버리하겠어요. 진짜 지금도 생각하면 너무 웃겨요. 거기 가면 안 되는 건데 그냥 가서 배우게 된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게 3년이 지나도요 잘 안 늘어요. 여러분 젊은 친구들 옆에 많이 앉아 있죠. 얼마나 반짝반짝 정말 예뻐 보이죠. 이 나이가 들어서 시작해서 그런지 아이디어가 없어요. 배우면 배운 건 성실해서 잘 따라해요. 그런데 그 2% 부족한 그거 있죠. 안 되는 창의력. 그래서 그만둬야 되나 그렇게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꽃꽂이 학원에 새로 오는 신입 들어오는 사람들한테 기초반 강의하는 걸 선생님이 맡기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가르치게 됐죠. 왜냐하면 화훼장식 기능사는 제가 제일 먼저 합격했으니까 경력이 길어져가지고. 그런데 그 꽃꽂이 배우러 오신 분들한테 이제 이거 가르쳐야 되잖아요. 이분들이 오셔가지고 여성분들이 꽃꽂이를 안 하고 저한테 맨 그런 얘기만 하더라고요. 무슨 얘기 할게요? 뒤에 남자분들도 많은데 삐리삐리한 남편 얘기하고요. 글쎄 그 중2 애들 얘기하고요. 또 시집 얘기 불편하실 수도 있겠으나 네 한참을 얘기를 하세요. 저는 우리 선생님 강의기 때문에 선생님 돈 벌어드려야 돼서 이거 가르쳐줘야 되거든요. 시험에 나오는 수직형, 수평형, 뭐 호리존탈 이런 거 가르쳐줘야 되는데 이분들이 그런 건 안 배우고 맨 얘기만 하는 거예요. 한참 얘기하다 가시더라고요. 한참을 얘기해서 이게 좀 풀리는 게 있나 봐요. 그러고 나면 뭔가 만들고 그리고 집으로 총총히 돌아가시더라고요. 아, 나는 남의 얘기를 들어주는 걸 잘하나 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 무렵에 이제 제가 음, 뭐랄까 수업 하나를 맡게 됐어요. 장애 아동들하고 하는 수업이었는데요. 그 전부터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꽃을 배우고 식물을 키우고 하니까 참 좋더라. 그래서 장애 아동들에게 식물을 만나게 해주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마침 그런 일이 들어온 거예요. 논산에 있는 교육청에서 특수교육 지원센터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하게 됐는데 그게 제가 맡은 수업이 아니고요. 제 친구가 하게 된 수업이었던 거예요. 그 친구한테 이제 이걸 해달라고 부탁이 의뢰가 왔는데
친구는 이게 수업 준비라는 게 사실 이렇게 만만치 않잖아요. 그리고 끝나고 났는데 강사료가 너무 작은 거죠. 그러니까 못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워낙 바쁜 친구였어서. 저는 야, 너 해봐 이러니까 이게 하늘이 내린 기회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걸 준비하고 그리고 가서 수업을 하게 됐고요. 그 수업이 끝난 다음에 정말 제 인생의 방향을 바꾸게 됐어요. 그날 제가 사진 한 장이 남아 있어요. 저는 지금도 사진 잘 안 찍어요. 오늘도 이렇게 활동해 보셨겠지만 이거 알려드리느라고 바쁜데 언제 사진 찍고 있겠어요. 사진 잘 안 찍어요. 그리고 같이 도와주시는 분이 있으면 기관에 누군가가 찍기는 하지만요. 그 사진을 인터넷에 올리면 당장 전 세계로 돌아요. 이제 더 이상 정보가 나만의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거의 대부분 장애 아동들이나 마음이 불편한 분들하고 일을 많이 하는데 그분들의 사진이 인터넷에 올라가서 돌아다니게 되면 그걸 만나게 되는 그 아이들의 부모님이 어느 순간 보게 됐을 때 얼마나 마음 아프겠어요. 또 같이 했던 아이들이 좀 컸을 때 혹시라도 자기 사진이 그렇게 돌아다니는 걸 보면 어떨까. 그래서 저는 사진을 안 찍어요. 근데 그날 우연히 사진이 하나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찍었던 선생님이 저한테 메일로 보내줬어요. 그 사진을 보면 저는 지금도 막 이렇게 가슴이 쾅쾅 뛰어요. 그 아이가 선생님들도 믿지 못했어요. 아이들이 우리 이런 거 프로그램 못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자기가 만든 꽃바구니를 이렇게 번쩍 들어서 보여주는 거예요. 자신감. 아이가 너무나 기뻐하는 모습에 정말 지금도 잊지를 못해요. 제가 나이가 40이 넘어 일을 시작했어요. 글쎄 어머님들 중에는 뭐 이렇게 직장 다니다가 오신 분들도 있을 거고 젊은 분들 같은 경우는 뭐 미래에 대한 불안감도 있겠지만 저는 40대까지 집에서 살림만 하다가 일을 시작해서 그런지 서류도 좀 서툴고요. 컴퓨터도 잘 못하고요. 그리고 이게 뭐랄까 사회생활의 인간관계 이런 게 잘 안 돼요.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그 사진을 가끔 꺼내봐요. 제가 꺼내보면 다시 일어나게 되고 힘을 얻게 되고 그렇더라고요. 제가 그 일을 친구 일을 맡아서 한 후에 다음 일이 들어오는데 6개월 정도 걸렸어요. 저한테 다시 일을 하러 와달라고 얘기하는데 지금은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상담센터,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 서부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 금산교육청 뭐 여러 곳에서 많은 분들이 불러주세요. 왜냐하면 제가 좋기 때문이 아니라 이 식물이 좋기 때문이에요. 식물과 소통하면서 식물을 통해서 다른 사람과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인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해서 이제 일을 하다가 얼마 안 지나 요양원에 가게 됐어요. 요양원 아시죠? 할머니 할아버지들 계시는 곳. 요즘은 평균 90세쯤 돼요. 요양원 가면. 80세는 더 이상 이제 그 어른이 아니고요. 90세쯤 된 분들이 많으세요. 여성분들이 많으세요. 80% 이상은 여성분들이신데 여성분들은 잘 싸워요. 셈이 많아서. 나이가 들어도 똑같아요. 셈 많은 것. 그렇지만 질서를 지키고 좀 이렇게 잘 이렇게 배려하면서 살려고 또 노력을 하세요. 어디나 남자분들이 문제예요. 나이가 들수록 고집 세지고요. 자기중심적이고요. 참 힘들어요. 남자분들 조심하세요. 거기도 엄청 까칠한 할아버지가 한 분 계셨어요. 저희가 이거 프로그램 해주겠다고 봉사활동으로 해드리겠다고 갔는데도 참여하시는 분이 10분도 안 됐어요. 근데 이게 회를 거듭할수록 인원이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그런데 그 할아버지께서 이게 참여하셨는데 그날은 10명 준비해 갔는데 20명도 넘게 온 거예요. 재료가 턱없이 부족하죠. 이거 어떻게 하면 좋나.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 그날 꽃바구니 만들기 수업이었는데 갑자기 테이블 앞으로 이렇게 번쩍 가까이 다가오시더라고요. 그러더니 그걸 너무 예쁘게 만드셨어요. 근데 이 할아버지는 지팡이 없으면 못 걸으세요. 한 발짝도. 그런데 그날 꽃바구니를 만드시고 한 손에는 지팡이, 한 손에는 꽃바구니를 들고 번쩍번쩍번쩍 걸어가지고 당신 방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러고
저에게 오시면서 휴지에 새우깡을 싸가지고 들고 나오셨어요. 아무한테도 안 주는 거래요. 할아버지께서 얼마나 기쁘셨으면 그렇게 하셨겠나. 전 지금도 가슴이 벅차요. 그 할아버지의 마음이, 할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렸던 그 마음이 저를 지금도 움직이게 하고 있고요. 여러분이 뭔가 바뀌고 싶을 때, 그때 자기 자신을 잘 들여다보시고 나에게 솔직하세요. 남 의식하지 마시고요. 나이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청년분들, 주변에 누가 멋있게 성공했다고 절대 따라하지 마세요. 나답게 하세요. 그래야만 정말 행복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의 내일이 안녕하십니까? 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우리 이렇게 만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내일 아침에 우리 안녕하십니까? 못할 수도 있어요. 생애 마지막 순간이 어느 날 갑자기 다가오더라고요. 제가 대전 온 지 10년 됐다고 말씀드렸죠? 저는 생일날 남편하고 꼭 여행을 갔어요. 가까운 데를 가든 멀리를 가든. 대전도 이사를 내려왔고 해서 남편과 함께 천불 천탑이 있는 운주사라고 아세요? 화순에 있는 운주사인데 거기로 여행을 갔어요. 생일 때여서. 여행이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돌아오다가 교통사고가 났어요. 옆에 오는 트럭이 중앙선을 넘어서 온 거예요. 저는 이제 타고 있던 차가 아주 좁은 논뚝길이었는데 중앙선을 넘어오니까 잠시 피한다는 게 논뚝길 밑으로 떼굴떼굴 굴렀죠, 차가. 그래서 3번 경추가 똑 부러졌어요. 아주 깨끗하게 딱 부러졌대요. 의사 선생님 말씀이 이렇게 딱. 그래서 지그재그로 부러졌으면 그 자리에서 죽었을 텐데 똑 부러지는 바람에 얼굴이 막 풍선같이 부풀어 올라서 의사 선생님이 수술도 못하고 죽나 안 죽나 기다리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일주일 동안이나 선생님이 와서 보고만 가더라고요. 이게 무슨 결론이 나야 될 텐데 안 그러고. 다행히 저는 그때 살아남았어요. 그래서 머리에 이렇게 커다란 쇳덩어리를 이고 여기 핀을 박아요. 4개. 그래서 그 원반같이 생긴 핀 할로베스트라는 기구를 하고 4개월 동안 있는데요. 아파서 힘든 게 아니라 머리를 못 감아서 괴로워서 죽을 것 같아요. 정신병 걸릴 것 같더라고요. 그 시간이 지나고 저는 그때 마음을 먹게 됐어요. 차가 떼굴떼굴 구르는 그 6, 7초도 안 되는 시간 동안 정말 영화같이 제가 살아온 시간이 이렇게 쫙 지나가는 거예요. 아, 사람은 이렇게 죽는구나. 진짜 영화에 이런 거 있던데 진짜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아, 내가 이제부터는 이렇게 살았는 데는 무슨 이유가 있을 것 같다. 나는 이제부터 그냥 그렇게 평범하게 부모님의 뜻에 따라서 남편의 뜻에 따라서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살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제가 하고 싶은 게 무엇이었나? 그냥 그렇게 열심히만 살아왔었는데 그렇게 살지 말아야 되겠다. 정말로 좋아하는 일, 좋아하는 사람과 아름다운 생각을 아름다운 곳에 가고 맛있는 걸 먹고 그렇게 행복한 시간을 보내기에도 너무나 짧은 시간이에요. 그런데 이때까지는 그냥 사라져 왔었어요. 이제부터는 그러지 말아야지. 그리고 내가 가진 것이 있다면 나누면서 살겠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오셨어요? 그냥 그렇게 사는 거지 뭐. 그렇게 말하신 그런 분들 행복하세요? 지금 행복하십니까? 가슴 뛰는 일을 하세요. 정말로 나를 첫사랑의 남자친구를 만났을 때처럼 콩닥콩닥 하게 하는 일. 그냥 그렇게 살지 마시고요. 정말 내가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질 수 있는 일을 하세요. 저는 식물을 만났기 때문에 그게 가능해졌어요. 제가 등산을 좋아해서 산에 자주 올라가는데요. 계룡산 산꼭대기에 올라가면 산물봉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 바위 틈에 식물 하나 자라고 있어요. 또 소나무 자라고 있어요.
정말 더운 여름에 땡볕을 맞고 새벽에 내리는 이슬 한 방울을 머금고 아주 예쁜 꽃을 피워내요. 그런 식물들에게서 저는 삶의 치열함, 열심히 살고자 하는 욕구를 느껴요. 그런 식물들이 저에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삶이 풍요로워지는 것, 행복해지는 것, 그걸 숲속에서 저는 많이 배우는데요. 숲이 풍요로운 것은 정말 나눔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숲에 있는 작은 도토리 하나가 떨어져서 싹을 틔우고 참나무가 되면 10,000개 이상의 열매를 맺는다고 해요. 여러분도 참나무처럼 나누는 삶, 식물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행복으로 다가가는 길이 보여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